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거 보고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상황을 보고 이제 한국하고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도 제가 이제 반만 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어찌 우크라이나와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제가 먼저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런 역사상의 그런 거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하고 2000년 동안 이제 옆에 있었지만은 독립국으로 계속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어찌 보면 뭐 키예프 러시아라고 해서 처음 러시아의 발원지일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 모스크바로 옮겨진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거의 같이 이제 교류하면서 지내왔었고 이제 그랬으니까 어떤 이제 국가로서의 그 역사 그건 이제 대한민국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공통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러시아도 이제 대국이고 중국도 대국인데 그 옆에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국이 옆에 있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어떤 그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공통으로 한 지식을 포함한 이제 그 문화권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형성해서 그 문화권에 에, 비교적 작은 그 주변의 나라는 그 문화권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한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러시아어 사용자였고 대통령 선거 취임하려고 할 때도 러시아와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걸 공약으로 해가지고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집권한 다음에 러시아와 이렇게 전쟁하고 지금 이제 한 잠깐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젤렌스키가 이렇게 당선되기 전에는 러시아의 친화적이다가 그 러시아어도 이제 원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집권한 다음은 뭐냐면은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그 러시아어 사용 금지를 또 국내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러시아와 이렇게 이제 갈라쓰려고 이제 차별성을 더 분명히 해가지고 우리는 러시아와 다른 나라다 이걸 이제 강조하려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래도 괜찮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제가 러시아어는 전혀 모르지만은 안 봐도 뻔합니다. 예,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를 많이 쓰고 있듯이 그 이 두 언어가 뭐 전혀 다른 언어가 아니라 공통이 되고 그리고 그 어떤 말단적인 이제 일상어에서는 지방마다 많이 다르지만은 이제 그 상위 지적 언어는 거의 똑같게 되죠. 유럽에 있어서도 이미 독일어, 불어, 영어 다 이제 지적 어휘는 비슷하죠, 서로. 우리 동양권 한중일이 뭐 같은 건 뭐 새삼 말할 필요도 없죠. 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높은 무당권에서는 같은 어휘를 쓰는데 그 러시아어를 우크라이나에서 못 쓰게 한다면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지적 어휘를 못 쓰게 돼가지고 국민이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어 그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니까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 오던가 그래가지고 영어 사용자들이 아마 더 이제 사회적으로 지들만 지적 어휘를 사용할 줄 아니까 우크라이나 언어, 러시아어를 제외한 순 우크라이나어 그걸 하는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류층을 차지하죠. 이건 또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에서 그 이른바 한자를 교육 안 시키고 한글 전형하자 이렇게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들은 다 알았습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도 가르치고. 하지만 이제 국민을 이제 그 이웃 일본 중국하고 차별화시켜서 어떤 소위 다른 나라 독립국이라고 일본 중국에서 차별화된 나라, 그것은 두 가지 뜻입니다. 어떻게든 일본 중국 영향권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꼭 독립이라기보다 이제 미국의 이제 영향권으로 대신 들어가겠다는 그것도 있죠. 근데 이게 또 아까 젤렌스키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거를 우리에서 너무나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는 사람은 뭐 그분들을 뭐 비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제니까. 그래서 근래 예를 들어보면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국어기본법을 만든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명함을 만들었는데 이제 한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문 정책에 걱정하는 분들도 이명박 대통령 역시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딱 되고 난 다음에 싹 그냥 모든 어디서나 다 한글 전용 절대로 한자를 공적으로 안 쓰고 그게 싹 변했죠. 뭐 그건 또 뭐 어떤 뭐 법이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 법이 어기면은 뭐 탄핵된 하기야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초등학교 한자 교육하려다 탄핵을 당했으니까 한자 썼다고 탄핵다 그것도 농담이 아니겠네 사실 생각해 보니까. 하지만 어쨌든 그래 대통령이 한자 썼다고 이렇게 탄핵이 그게 위험한 인물인가 생각이 되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절대로 공적 자료에서 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도 조순 교수 전 한국은행 총재 이분이 한국은행 총재나든지 그다음에 부총리까지 했지 언제 그런데 하기 전에도 이미 그냥 단지 서울대 교수 입장에서도 이제 업문 정책 그런 거에 대해 글을 쓰고 나는 이제 주로 미국 유학 출신이시니까 영어로 독서를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이건 우리말을 한자를 당연히 다 쓰고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이제 관직에 올라기 전에도 교수 생활할 때도 그런데 서울시장이 된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뭐가 먼저지 모르지만은, 한국은행 총재를 했을 때는, 한자 명패 오랫동안 있었던 거를 한글 명패로 바꿨습니다. 노조의 압력에 못 이겨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여의도 공원이라는 좀 약간 취지가 모호한 공원을 또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여의도 광장이 그때 국민들한테 인기도 있고, 자전거 탈 수 있고 아주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갈아엎고 그냥 공원을 만들어서 광장을 없애고 그리고 일부러 세종대왕상 좀 이상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또 그 간판 이상하게 한글로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이른바 어찌 보면 좀 한글 공원이죠. 좀 그걸 강조하려는 여의도 공원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상을 이제 세종대왕상은 사실 애초에 아주 옛날에 광화문에 세우려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상을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그들 계획이 처음에 좌절됐었는데, 그래서 덕수궁에 세웠는데, 덕수궁은 일부러 들어온 사람만 보니까, 세종대왕을 우상화하려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됐었죠. 그래서 집요하게 한 게, 그때 여의도공 광장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중심지로 각광받으니까, 거기를 이제 세종대왕상을 또 만들어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공원 바꾼 뒤로는 예전처럼 사람이 많이 안 오죠. 그러니까 역시 실패를 봤으니까 결국엔 또 광화문에 그냥 이제 우겨가지고 또 세운 거죠. 그러니까 세종 우상화가 얼마나 진짜 집요한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여담이고 하여튼 조순 총재는 그렇게 해서 한국은행 명패 하고 서울시장 있을 때도 좀 이제 약간 이제 그건 글자하고는 다르지만은 이제 서울시 마크를 좀 더 이제 진보적으로 바꾸기도 했죠.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이름을 대기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직에 오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이른바 한국적인지 뭔지 그걸 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기타 뭐 그런 이제 관료의 그런 어 압력이기 때문에 이런 그 자기대로의 주장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왜 그 우크라이나하고 한국하고 똑같이 생기느냐? 여기서 우리가 왜 그게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냐를 알 수 있죠. 그게 다 이제 결국은 미국의 영향과 그런 데에서 이 관직에 오르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자기 평소 소신대로 하지 못하고 미국의 지시대로 어문 정책과 그런 어떤 문화 정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각 사항들이 선후 관계는 뒤바뀌지만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도 한국이 오히려 먼저였죠. 물론 그때는 그렇지만 비록 아무리 미국의 영향으로 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제 공산주의 혁명으로 민족을 하여튼 뒤엎어 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방어한 전쟁은 100번 정당했는데 6.25 전쟁은 여하튼 간에 그때도 이제 한국이 중국과 전쟁을 했던 건 사실이었고, 근데 이게 언어 정책을 이 한국이 먼저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것을 이제 우크라이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인접국과 이제 전쟁, 이것도 이제 한국은 이제 이미 했었지만은 앞으로 이제 대만이 전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도 참,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일본과 화해를 한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그게 아닌데도, 물론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도, 중국과 벌어지는 건 아니다. 자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중국과 자꾸 틀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세력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결국은 한국도 중국의 어떤 미국을 보면 팽창 그걸 막기 위한 그런 이제 미국의 도구로서 전쟁을 이제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것은 또 이제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보면 한국의 미래를 알 수 있고 한국의 과거도 알 수 있고 하여튼 그냥 한국의 모든 그런 거를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제 국가적인 어떤 정통성 그거는 물론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한국은 당연히 2000년 동안 독립국으로 유지되었고 미국 없이도 독립국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자꾸 이대로 가면 중국에 먹힌다는 얘기인데 미국 없이도 이제 중국이 안 먹혔는데 과거에는 게다가 그런 유엔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었던 시절에 근데 더군다나 현대에 중국에 먹히긴 뭐가 먹힙니까, 지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자꾸 하고 있고, 그런데, 이대로 가면은 하여튼 그런, 이제 어떤 세력 경쟁 그런 거의 천병 이런 걸로, 한국이 많은 희생을 치를 것이 이제, 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을 봐서 명백히 보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정말 우리는 현명하게 대처해서 이쪽을 이런 이제 세계 패권 전쟁의 덫에서 벗어나서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제 대륙과 해양 세력의 가운데에서 있는 거고 한국이 대륙이냐 해양이냐 그걸 반드시 잘라서 한국이 선택해야 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해양으로 합치면 일제시대 때로 그렇게 살든가, 그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고려, 원나라 때처럼 완전히 원나라 중국하고 합쳐서 살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한국이란 나라가 독립하려면 한국이란 나라는 그 자체가 이제 세계의 모든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그런 말까지 해놓고서는, 이상하게 자꾸 그 세력이, 그건 정부 자체라기보다도
우리나라 저변에 깔려 있는 통미 기득권 세력,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미국에 붙어놓고, 그래야 이제 자기들의 어떤 지위와 그런 것이 바람권 영향력이 올라가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압력, 그런 사람들의 압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했었고 그랬으니까 참 무시하지 못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더군다나 또 민주당 쪽도, 그러니까, 그, 자기들은 과거에 반미는 안 했죠. 반일 정책을 하다가, 이제, 이 일본과 관계 정상화, 그건 플러스 요인인데, 그런데 그걸 전체로 더 이득이 되게 할 수 없으니까, 역시 현 정권을 반중 정권으로 몰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더민당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어떤 자기가 무슨 중국과의 어떤 그런 사이 그런 거를, 따로, 만나지를 않나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트럼을 벌어지게 하고, 현 정권이 마치 반중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또 현 정권을 지지한다는 세력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통미 기득권 가기 위해서 자꾸 반중으로 몰아가고, 이런 걸 어떻게 참 과연 지금 정부가 견뎌낼까 이렇게 참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은 어쨌든 상류층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일본에 붙을까 미국에 아니 그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반중 반일을 자꾸 부추기고 이러는 거에 자꾸 이게 넘어가지 말고 그냥 굳건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중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소한 뭐 언어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반중은 그럴 게 아니라, 지금 마이크론인가 미국의 반도체를 중국에서 안 사겠다고 한 거, 그거를 한국이 대신 반도체를 중국에 팔을 것인가, 이거에서 결정 나는 겁니다. 한국이 중국에다 팔을 수 있다면, 팔아도 괜찮다면은 이거는 이제 한국이 중립 외교를 할 수 있는 거 허가 받은 거고, 한국이 미국의 그 지시대로 그것도 기업이 이익을 남는데도 그걸 손해를 보면서 중국의 반도체를 못 팔게 만든다면은 이건 완전히 미국 종속이라는 게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로 판단을 해야지 자꾸 사소한 걸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이제 반중몰이하고 자꾸 이렇게 이런 잡다한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우리는 현혹되지 말고 중심적인 굵은 줄기로 이제 나아가야 되고, 같은 경우에도 진짜 지금 이제 중심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한국이란 나라의 존재 이유가 되니까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